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김성규 대표님,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20년, 그러니까 요식업 쪽을 20년 하신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대표님이 굉장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부동산 쪽도 같이 하시는 거 보면서, 와,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 뭐 인터뷰 자세한 거 좀 여쭤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샐러드 로우앤트라타라고 이제 샐러드와 멕시코 음식을 같이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김성규 대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그거를 좀 본질을 명확하게 아시더라고요.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오픈을 좀 하는 케이스. 그리고 지금 가맹점이 몇 군데예요? 한 30개 조금 넘게. 원래는 한 40개 가까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좀 폐점률도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픽이 안 나오는 곳에는 아예 오픈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본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네. 뭐 저희가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창업 비용이 들다 보니까 네. 어차피 해서 점주님이 힘든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네. 다시 좀 리브랜딩해서 네. 좀 내실을 더 쌓자. 네. 근데 음식은 다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니 네. 근데 결국은 스팟이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점주님도 보니까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점주만 달라요. 네. 점주님의 어떠한 태도가 네. 사실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안 좋은 브랜드도 살리시는 점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100개, 200개 해가지고 엑시트하고 나오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내실 하나하나 쌓자. 그리고 점주님과 점주님 간의 거리도 이게 너무 많이 오픈하려다 보면은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나눠 먹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다른 브랜드를 하나 더 내자. 이런 컨셉으로 지금 이런 철학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대표님께서 지금 이 브랜드 하기 전에 네. 원래는 요식업 쪽에 10년 가까이 네. 다른 쪽에 종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긴 거는 아니에요. 6년 차인데? 네. 6년 차인데 30개, 40개 네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만의 철학적인 비결은 우선은 지역적인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곳에 네. 이제 제대로 된 가맹점들이 어떤 사람들은 네. 죽어가는 브랜드 살리는 네네.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한 30몇 개밖에 오픈을 못했다. 오히려 더 쉽게 만들고 뭐 원팩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렇게 좀 시스템화를 했으면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수 있었다. 근데 막 되게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뭐 딴 데 막 30%, 25% 남는다고 할 때 저희 뭐 15% 남아요. 홀 많이 나오면 20% 남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조금 컨셉을 바꿨어요. 그래서 점주님도 좀 더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깊은 맛을 내게끔 어렵죠. 어렵네요. 네, 그러려면은 사실은 다른 프랜차이즈보다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주님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인건비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좀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유명해지는 게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핫스팟을 좀 고집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갖다 놔도 주인이 그거를 좀 합당한 역할을 못 해주면 브랜드들은 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좀 중점으로 해가지고 오픈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사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틀리겠다, 다르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대표님 그냥 개인적인 그거의 어떤 부분에 수장이잖아요. 네. 처음 시작하실 때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직영점도 있잖아요. 직영점도 네. 쉬운 게 아닌데 네네.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하셨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막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관리자가 되고 점장이 되고 네. 이제 프랜차이즈 팀에 잠깐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전에 다른 사업을 먼저 했어요. 투잡으로. 그죠? 어떤 거예요?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업이요? 네, 레스토랑이 영업이 끝나면 네. 밤에 이제 새벽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클레임 없이. 네. 그걸 이제 아웃백이라는 브랜드를 네? 아웃백, 아웃백이 뭐예요? 아웃백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 아, 네, 아웃백 스테이크. 거기서 이제 17,000원 받고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했었어요. 휴무도 없이. 아, 그러니까 낮에는 아웃백에서 일하시고. 아니, 낮에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하고 네. 밤에 아웃백에 가서 새벽에 청소를 한 거죠. 아,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투잡을 할 수 있는 게 레스토랑은 보통 3교대예요. 네. 그다음 아침 7시에서 네. 뭐 자정까지. 네. 이러다 보니까 언제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 할 수 있는 거는 자정 이후에 일만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17,000원을 받고 혼자 하다가 둘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하기 시작했죠. 스킬이 되니까. 그럼 하루에 34,000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휴무는 없어요. 대체자를 제가 누군가가 대체하면은 어차피 클레임이 나니까. 그렇게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거를 그걸 사업으로 만들었고 이걸 또 기업으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한 전국의 그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 한 70개 정도를 정기 계약으로 해서 정직원 10명, 한 상주 직원 50명 이렇게 했어요. 청소 대행업. 네, 뭐 매출도 거의 뭐 국내 야간 청소 한 넘버 4?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직장은 그만두고 사실 좀 자신감이 좀 넘쳤었죠. 왜냐면 정말 저 밑바닥 청소부라는 일을 했으니 쉬는 날도 없이. 그렇다고 또 이게 또 CS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CS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대하듯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 이것까지 해봤는데 뭐 왜 직업 못하겠냐 해서 처음에는 점주로 저도 시작을 했고요. 점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저도 지금 본사 대표지만 점주와 본사 대표는 항상 갈등이 있고 점주들도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만들자 해서 멕시칸 음식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거네. 원래는 네. 그 대표님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예. 당연히 뭐 그러니까 지금 네, 네, 네. 위치 자리에 계신 거겠지만 네, 네. 그 이제 원래 점주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법인 대표를 운영하면서 네, 점주가 됐었죠. 내 브랜드를 만들자.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핵심이 트래픽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또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건물 그런 것도 좀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네, 건물을 좀 많이 샀죠. 한 3개 정도 매입을 했는데 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됐어요. 10년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직업은 조금 남들이 보기에 미천한 일을 했지만 네. 수입은 위대했거든요. 거의 뭐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웬만한 사람들이 버는 걸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부동산을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또 나이도 30대 초반이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봤는데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도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뭐 가소비를 하지도 않는데 뭐 세금도 많고 네. 뭐 직원들 뭐 퇴직금 한다고 나가고 뭐 한다고 4대 보험 나가고 그리고 법인에 있는 돈이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건대 부동산학과에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어깨가 이랬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레버리지의 개념을 알았어요. 대출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들을 알았고 사실 건물 투자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가 그 고대에서 장사를 하면서 매장을 2개 오픈했는데 둘 다 줄을 섰어요. 그걸 보고 제일 수혜자는 건물주더라고요. 그쵸. 이 길이 조그만하게 길이 막 프랜차이즈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건물주를 위해서 일할 때. 네, 또 건물주하고 조금 갈등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양동에서 한 3년 전에 월세를 한 600 정도 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한 20억짜리 건물을 사면 한 대출을 제가 한 15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저금리니까 대출 이자가 38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월세가 600인데
대출을 받으면 380이더라고요. 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비싸게 사진 않는 이상 네. 또 이상한 거 안 사면 네. 서울에 있는 건물은 공시지가 상승하듯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상승하니까 네. 과감하게 했죠. 하고 1층에서 영업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거를 빼면 네. 월세 수입에 뭐 수익률이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때는 또 장사가 지금 더 잘 돼가지고 한 20%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건물 투자구나. 네. 근데 건물 투자를 하는데 내가 최대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의 강점은 저는 오프라인 컨텐츠가 있구나. 네. 이러면서 이제 건물을 이제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서 지금 이제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는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외출이 나오니까. 네, 저희는 이제 또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혼자서 4천만 원 갚으려면은 큰일 나지만 큰일 나죠. 저희 뭐 6명이서 같이 벌어서 갚고 네. 또 각자 매장이 있고 뭐 한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해서 성공한다, 나 성공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망하지 않아, 이거는 말이 된다. 아,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이제 가성비 좋게 고객한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네. 내가 30% 남을 수 있지만 네. 내가 10%만 남을 거야. 네. 그러면 이건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삼계탕 어디서 2만 원에 파는데 저는 만 원에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닭은요 연계예요. 네. 조금 질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배부르게 대신에 저희가 맛있게 간을 해서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약간 하는 그런 영업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건물의 이자는 충분히 낸다. 이런 자신감이 있죠. 이거 예전에 네. 그거 저도 이론적인 건 많이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대표님 공부 많이 하셨죠? 저는 그냥 뭐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랜드에서 쓰는 전략인데 A급 상품은 2분의 1 전략. 아, 그것까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이랜드에서 이랜드, 네. 후아유, 애슐리 다 네. A급 상품 2분의 1 전략 해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시는 네. 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단계까지 못 가봤고 네. 진짜 트래픽 많이 나오는 모든 비즈니스는 트래픽 비즈니스인데 네. 웬만해 그러니까 역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온리 장사고 네. 안쪽에 들어간 거는 그런 트래픽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건물주만 조언시키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라있겠죠. 그런 되게 통찰이나 해안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네. 공부 많이 하시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 휴대폰에서 네. 아까 사장학 네. 김성 회장님 뭐 그런 거 보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대표님이시구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그쪽에서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뭐 사장학 쪽에 그러진 않고요. 하시나요? 그냥 동기부여 영상을 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네. 그게 제 인스타 뭐 팔로워가 한 7,000명 정도 됐는데, 네. 이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근데 1,000명이 늘었어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그래서 왜 늘었는가 그걸 뭐 김승호 회장님 걸 공부한 게 아니라 왜 늘었는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제 결론을 나름대로 했는데, 네. 결론은 이 내용이 김승호 회장님이 저희가 아내랑 자기가 굉장히 평등한 위치에 있다. 네. 나는 정말 열심히 벌고 아내는 열심히 쓴다. 근데 아내는 정기적으로 자기한테 문자를 보낸대요. 나를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그러면 이게 되게 울컥하다. 네. 그거를 보고 댓글이 보통 영상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유랑. 뭔가 했더니 모든 사업의 포커스를 우리 또 여성분들에게 맞춰야겠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제 그 채널이니까 댓글을 저희 아내의 내용, 저희 아내가 저를 엄청 구박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끔 술을 한 잔 먹으면은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오빠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본인은 일을 하는 걸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을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싶은 여성분도 계시지만, 근데 오빠 나 일하지 않고 애들 육아 힘들지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한마디면 또 열심히 힘이 나서 일을 한다. 그거를 딱 했더니 그 글에 또 좋아요가 또 한 300개가 달리는 거 보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여성분들에게 좀 포커스, 여성분들한테 이게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아닌 거를 좀 알면서도 좀 어루만주어지는 그런 브랜드나 그런 카피라이터를 하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걸 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영상으로 한번 좀 테스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의 반응을 봐야 네.
그 유튜브 도전해보세요. 네. 왜냐면 유튜버도 잘 되든 안 되든 저는 잘 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네. 잘 되든 안 되든 소비자들이 트렌드를 아는 것도 막는 거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트렌드인지, 그리고 뭐 마케팅을 알려면 여성을 잡아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되게 대표님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듣고, 진짜 부럽다. 그래서 대표님은 또 아시는 것도 많고 실행도 하시고, 그거는 알기는 아는데 실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부동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향후에 또 목표점이 있으시죠? 그쵸. 어떤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회사에 대한 목표는요. 네. 사실 뭐 구체적인 것들이 있지만 아주 원대한 목적은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리스크를 항상 그 리스크에 대비를 하면서 움직이겠지만 그냥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회사. 만약에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 해외 진출도 해볼 생각들도 있고요. 네. 그건 이제 회사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저랑 같이 저를 믿고 동업을 해주는 동생들한테 처음에 약속을 할 때는 사실 좀 무책임할 수도 있게 해라, 성공시켜 줄게 해서 막 그 엘리트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막 애아빠들 데리고 오고. 근데 고생 많이 했어요. 뭐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막 2, 300 가져가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어쨌거나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고 또 건물을 2개 가진 회사 소유긴 같이 지분이긴 하지만 회사도 또 2개를 갖게 되, 건물도 2개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줘서 그 친구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인풋을 많이 준 것만큼 아웃풋은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그게 또 이제 저 개인적인 목표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실 되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 1,000억을 모으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순자산으로 1,000억을 모아서 한 800억은 사회에 환원하고 네,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200억은 이제 아들, 딸이 쌍둥이라 이제 100억씩 물려주고 세금 문제는 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목표가 없으면요 더 이렇게 힘을 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계속 목표를 가지고 네네네. 하는 동기 요소가 오늘 선생님 너무 가까운 데도 계셔가지고 그 위례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가까운 데 계셔서 자주 뵙고 네.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없는 거가 대표님한테 있고 대표님한테 네. 없는 게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창업자의 성공 요인을 좀 여쭤보거든요. 네. 아까 어떤 점주님들은 좀 다 성장을 한다 그런데 그 점주님들의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장사의 다른 이유를 찾는데요. 네. 사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끈기 같아요. 꽁기요? 네. 끈기 될 때까지 하는 것.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꾸 점주님들이 나 열심히 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읽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우침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전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뭐 김치찌개에 그 어떤 다른 음식을 넣어서 콜라보를 해. 이게 맛있을까? 네. 그래서 넣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이 없어. 네. 그럼 거기서 끝내요. 네. 근데 어떤 점주님들은 그거를 계속 맛있게 연구를 하고 노력해가지고 될 때까지 해서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샐러드 가게를 오픈했을 때 한 1억 넘게 주고 제가 그래도 배달 매장인데 오픈을 했거든요. 네. 오후 2시 반까지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전까지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더 빨리 고객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박명수의 어록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저는 하나 더 붙이면 네. 그치만 벌레는 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함만 감수하면 된다. 네. 그러면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일을 해야겠다 해서 새벽 4시까지 배달이 끝날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많이 벌 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다 잘 때 나한테 모든 트래픽은 다 쏠릴 거고 그래서 이제 교대로 라꾸라꾸 침대 펴놓고 다른 대표랑 교대로 자면서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뭐예요? 그냥 4시까지
주문이 풀로 있는 거야. 남들 다 자니까 4시까지 그냥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특히 코로나니까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객들한테 다시 저희가 근무 시간을 10시로 줄였어요. 이미 트래픽이 쌓였으니까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또 저희 점주님 중에 한 분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첫 번째는 돈이 많아요. 부모님한테 증여를 많이 받았는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부 증여를 받으려고 이걸로 시작했어요. 너 이자를 어떻게 갚을래? 근데 그분이 제일 열심히 해요. 오, 희한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부모한테 이런 정신을 물려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직원들 세팅해서 돌리고 새벽에 혼자서 뭐 50만, 60만 원 받아요. 새벽에 혼자? 네. 대단하죠. 그런 친구를 보면서 모든 거는 좀 태도에서 내가 이거를 또 갈 때까지 장사 그냥 끈기 될 때까지 해보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장사 멘탈 끈기. 네,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요새 뭐 메타인지라고 해서 그냥 새롭게 시도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보완해서 또 나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이 또 빠르게 변하고 경쟁제가 생기니까 계속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성장시키는 거를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장사를 할 때 손익계산서를 쫙 만들거든요. 내가 1,000만 원 팔 거야, 2,000만 원 팔 거야, 3,000만 원 팔 거야를 장사하기 전에 처음에 딱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요새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동네에 어떤 브랜드 얼마 파는지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했을 때, 내가 개인으로 했을 때, 내가 개인이 근데 경험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이걸 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팔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식자재 인건비를 데일리로 매일 체크하고 매일 넣어줘야 돼요. 내가 오늘 100만 원 팔았을 때 식자재는 30%야. 그럼 30만 원 시키고 인건비는 20%야. 그럼 20만 원 인건비를 써요. 근데 80만 원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 내일 매출을 끌어가지고 오면 200만 원이어야 되는 건데 20만 원의 손해가 났으니까 180만 원 되잖아요. 빠르게 식자재를 30만 원에 다시 30%에 세팅을 해야 되니까 20만 원 빠진 것만큼 식자재를 줄여주고 인건비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대표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5%도 못 봤어요. 이건 어려워요. 가계부를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걸 줄여야 되고 이걸 늘려야 되고. 근데 식자재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이건 절대 줄일 수가 없어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틀치 3일치를 계산해가지고 막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점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직장에서 이거 안 시키면 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대표들은 이걸 다 시켜요. 그러니까 똑같이 팔아도 다른 사람 500 남을 때 전 1000 남아요. 약간 좀 이렇게 무조건 끈기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정말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직원을 시켜요. 저는 꾸준히 못하지만 직원을 꾸준히 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커지려면은 네. 소금물은 그거 중요하니까. 네. 꾸준함, 끈기. 근데 이거 말고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 어차피 안 하면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유튜버도 끈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결국은 끈기면 끈기 있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될 때까지 하면. 네네네.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창업과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창업은 어떤 의미고 나는 성공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아까 재미있는 말씀하신 1,000억 벌어서 800억은 네. 부구하겠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창업이 되게 두려웠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청소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누군가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를 나쁜 말로 하면 이용, 좋은 말로 하면 좀 활용, 협업 하려고 했다가 저한테 사업자를 내라고 막 시킨 거예요. 자기가 거래처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사업자를 막 냈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사업 잘못하다 깜빵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해봤더니 그 사람 빠졌어요. 오히려 안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은 무산이 됐고요. 이 사람한테 일을 주려고 했던 사람 또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 사업인데 시중에서 150만 원짜리 사업이면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 사람은 그 제반에 막
여기저기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를 다 시킨 거죠. 이 사람은 빠졌고 저는 실제로 다 준비했고 이 사람 시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다 제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사업자 내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그 영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을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되게 가난하게 잘했는데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는 창업이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거나 많이 벌고, 그러니까 아껴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벌고 아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남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했다. 붕어빵을 팔아서 하나를 하는데 뭐 1,000만 원이 되는데 내가 300을 벌었다. 그러면 전 처음부터 그냥 이거를 그냥 1억을 들여가지고 10개를 하고 직원들 200씩 주고, 그다음 나는 100만 원 이익을 해서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거야. 약간 이제 이런 생각으로 변한 거죠. 창업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저에게 창업은 나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공의 의미가 뭘까요? 성공이요? 네. 뭐 성공의 의미는 뭐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스스로 조금 여한은 없어요. 지금은 더 크게 되고 싶은 거는 뭐 될 때까지 가볼 거는 있지만, 왜냐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래도 뭐 남부럽지 않게 살고, 뚜벅이에서 좋은 차도 하고, 저기 밑바닥 알바에서 뭐 대표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막 하루에 16시간씩 4년, 5년 동안 쉬는 날 없이 그 일을 하고 막 걸어 다니면서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성공은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한테 오늘 많이 배웠고, 대표님 많이 교류하면서 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많이 좀 생각이 많은 자리였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대표님 또 되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왜냐면 보통 사람이 많이 좀 어느 정도 위치가 딱 되면 어깨에 뽕 들어가고 좀 오만해지고 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시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는 동생이 형 그 엄청 잘 나갈 때 뽕 들어가지고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아쉬울 때만 나한테 전화하더라. 그런 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고, 대표님한테 많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랑 많이 교류를 해야 되겠다. 정말 진심으로 많이 교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표님 기업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건대인가요? 사무실이? 네. 네. 저도 한번 건대에 한번 안 놀러 오십시오. 네, 놀러 가가지고. 그 11월에는 네. 그 다른 사옥 짓는 데에서 네. 이제 그쪽으로 아예 그냥 옮길 것 같고요. 네. 저는 네. 온라인 쪽은 가는데 저 오프라인을 좀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네. 물론 온라인도 끈기가 중요해서 온라인 우선 저희 회사 먼저 좀 안정되게 세팅을 하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팅 감사합니다.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네. 아까 말씀하셔서 이게 뭐 어깨뽕을 말씀하셔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시절이 없던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네. 이제 30대 때 친구들이랑, 오늘도 제가 글을 좀 하나 썼는데, 네. 30대 친구들이나 동생들 이렇게 10명이서 술을 먹으면 이 10명이 버는 것보다 제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얘네들 나보다 학벌이 훨씬 좋아. 네. 근데 뭐 그런 뽕이 있었죠. 네. 그리고 왜 그렇게 안 살아? 열심히 살아. 야, 네가 지금 그럴 때니? 열심히 안 살면은 다 한심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내가 잘못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하는 것도 뭐하러 해? 투기꾼이나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제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오만함을 많이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나이가 먹어도 더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지속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겸손함과 유연함이다. 내가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당신도 맞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한테도 트렌드 변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99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빛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배우러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셨길래 좀 이 말씀도 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저도 그거를 욕을 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네. 되는데 제가 오만함으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